사장님의 희로의 락을 듣습니다. 캐시노트가 언제나 사장님과 함께 웃고 울고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오직 사장님만을 위한 사장님 전용 팟캐스트 우리 사이.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대박 나시길 바라는 캐시노트 정대박 박이입니다. 사장님들 돈줄 나시길 바라는 캐시노트 이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14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유튜버 장사 권프로님이십니다. 장사에 도움이 되는 각종 노하우들을 재치 있는 입담으로 풀어내고 계셔서 많은 사장님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인데요. 저도 워낙 유명하셔서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말씀을 아주 맛깔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쵸. 오늘 권프로님께서 캐시노트 사장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모셨어요. 바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사업을 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려고 하시는데요.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으신데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권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프로님. 혹시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서 장사 권프로라는 닉네임으로 자영업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권프로님 영상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권프로님 그러면은 언제 좀 어떻게 그 사업을 하셨던 건가요? 장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2015년도쯤에 제가 장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도 다들 비슷한 그런 시기를 겪고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아무것도 모르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이것저것 뭐 부딪히기도 하고 매출이 안 나오기도 하고 해서 뭐 폐업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거죠. 유튜브를 혹시 운영하시게 된 마음을 약간 먹으신 이런 계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기도 했는데요.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초반에만 매출이 조금 잘 나왔고 그 뒤로는 진짜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었어요, 순수익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게 많이 하다가 책을 읽으면서 좀 마음가짐이 바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책들이 하라는 대로 조금 해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조금씩 매출이 오르는 거를 느끼면서 아, 이 내용들을 유튜브에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려우신 분들 또 저도 똑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정보를 좀 나눠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하셔서 이렇게 14만 구독자시죠, 지금? 네네. 네.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이제 저희가 처음에 그 섭외 연락을 드렸을 때 이제 권프로님께서 좀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장사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근데 네.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사실 뭐 코로나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앞으로도 또 그럴 가능성이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코로나를 우리가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시대적인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자영업도 조금 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제 매출이 안 나올 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 몰랐기도 몰랐었고 또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좀 변화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조금 기민하게 좀 대처를 해서 좀 빨리빨리 조금 변화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좀 흔히 이야기하는 좀 공부 같은 걸 좀 해가지고라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뭐 어떤 마음가짐부터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
배달을 접목하지 않았던 사장님들 중에 네. 뒤늦게 이제 배달 시장에 좀 뛰어드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홀 장사만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배달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신 배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적응을 해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네. 끝까지 이제 귀찮기도 귀찮고 또 많이 안 남기도 안 남고 이거를 하려니까 여러 가지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뒤늦게 이제 하신 분들은 좀 많이 못 따라가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빨리빨리 한번 좀 변화를 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못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밀키트를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매장의 어떤 HMR 제품을 만드는 거. 사실 이런 것도 전국적인 어떤 판매고를 올려야겠다라 그런 생각보다는 네. 사실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마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임이라든지 또 온라인상의 어떤 그 카페 모임 같은 곳에서도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요새 관련된 지원 정책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이 밀키트 제품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 우리 매장에 음식을 팔 수 있게끔 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면 무료 교육도 굉장히 많고요. 또 PDF 파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이렇게 그 유료이긴 하지만 단돈 몇만 원이면 그런 솔루션들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쯤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 혹시 그 저희 집 근처에도 보니까 카페 같은 경우에도 그 저녁 밤에 이제 영업 제한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걸리다 보니까 그 아예 키오스크랑 무인 카페로 해서 그 이제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카페로도 운영을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도 그런 케이스에 좀 속할 수 있을까요? 사실 무인 창업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커졌거든요. 네. 물론 이 무인이라는 게 뭐 만사 형통은 아니겠지만 그쵸. 지금 시대를 좀 투영하는 어떤 그 창업 아이템이 되다 보니까 네. 조금 빨리 움직이신 분들한테는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뒤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런 좋은 자리, 그리고 어떤 솔루션이 안에 이제 시스템이 좀 잘 돌아가는지 그런 거를 좀 파악하고 좀 움직이셔야 되는 것 같고, 사실 초반에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네. 기존에 운영하시던 식당들을 폐업을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또 무인 창업으로 이렇게 전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빠른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뛰어드신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좀 현실적으로 바라보자면. 음. 근데 또 그렇게 좀 빠르게 변화를 시도한다는 게 또 말처럼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저것 좀 주저하게 될 수도 있는데 뭐 네. 어떻게 하면 좀 그렇게 좀 빠르게 좀 변화를 감지하고 또 그 변화를 이렇게 좀 끌어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네. 기준을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음. 우리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 순이익이 주변의 경쟁 가게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나 터무니없다라는 거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종 업종의 가게들이 매장이 이제 동네에 있을 때 만약 매출 차이나 순이익 차이가 많다라는 거는 무언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아, 절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쟁자가 있다. 그리고 내가 뭐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굳이 계속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영업을 하는 거는 조금 옳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대표님 혹시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뭐 용기를 내는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현재 상황에서 약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만은 좀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기존에 그 장사 하시던 분들이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네. 어떤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네. 드리면 사실 코로나 시대가 되고 네. 많은 사장님들이 사실 뭐 손님이 좀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날은 휴업을 원래 안 하시던 사장님이 휴업을 꽤 길게 하신다거나 혹은 영업 시간을 변경을 해서 늦은 시간에 좀 열고 좀 일찍 문을 닫는다던가 뭐 등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불가항력적인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사장님들의 그 장사를 하시는 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데 혹시 뭐 권프로님이 생각하시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이런 것만은 좀 이렇게 뭐 하지 않거나 지켰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마 뭐 개인마다 다 각자의 어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존을 세워놓고 그 기존을 벗어나는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사실 휴업을 해야 되는 분들도 당연히 있거든요. 네. 휴업을 뭐 보름 정도 하고 아니면 한 달 정도도 하고 뭐 길게는 2달 정도를 또 해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기준을 세워놓지 않고 어느 날은 장사를 하고 또 어느 날은 문을 닫는다거나 사실 그런 가게들이 꽤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기존에 있던 단골 손님들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운영을 하는 거라서 만약에 내가 영업시간이 뭐 9시부터 뭐 9시까지다 하면은 그 영업시간을 꼭 좀 지키셨으면 좋겠고 또 길게 휴업을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영업시간 단축을 해서라도 좀 운영 비용을 줄여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확실한 공지를 통해서 손님들이 좀 잘 알게끔 그런 식으로 좀 제대로 좀 공지를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고객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네. 네. 그러면 반대로 좀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좀 이런 걸 멘탈 관리 차원에서 좀 하면 좋다. 그런 게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네. 매일 술을 마셨거든요. 네. 그 아니, 영업 끝나고 왜? 나서 네네네네. 네, 술을 마시고 또 다음날 되면 또 술을 마시고. 근데 이게 점차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네. 사실 식당이라는 거는 주류하고는 굉장히 가깝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주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식당이라도 뭐 소주, 맥주는 다 식당에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눈에 자주 들어오고 또 생각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어떤 시기를 겪는 와중에는 그게 습관으로 자리하게 되는 사장님들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거는 몸적으로도 힘들다 보면 아예 그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적어도 좀 술이 생각나고 또 스트레스 해소가 어떤 술로 좀 풀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하루는 걸러서 이렇게 마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매일 이렇게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 주변엔 정말 많거든요. 당장이라도 조금 하루 걸러서 하루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챌린지를 조금 진행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권프로님께서는 한창 힘드실 때 이제 술을 이제 드시다가 딱 어떻게 이렇게 그걸 이겨내셨나요? 끊으셨나요? 마인드 관련 책을 보다 보니까요. 사실, 마음은 그 육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몸이 힘들면 마인드 전환을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술을 조금 줄이고 이제 챌린지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기 위한 어떤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치더라도, 네. 그게 사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상태에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선언을 한다거나, 이제 선언하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니면은 내가 가진 어떤 중요한 가치를 이제 거는 거죠. 뭐, 그때 당시 저는 이제 돈을 걸었던 것 같은데, 제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돈 50만 원은 없어지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처음 만들고 나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자기와의도 약속을 하고 되게 그걸 지키고 남들에게 또 그걸 선언하기도 하면서 이제 변화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너무 좋은 맞습니다. 조언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권프로님께서도 그렇게 좀 이겨내신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권프로님께서 또 엄청나게 또 많은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시잖아요. 혹시 이제 들으셨던 것 중에 이 사장님 진짜 뭐 힘든 와중에 멘탈 관리 정말 제대로 잘하시더라. 혹시 이런 케이스를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콘텐츠를 촬영하다가 만나게 된 사장님이신데, 네. 네. 그 세종이랑 대전에서 이제 항아리 돈가스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 사장님은 장사를 하시다가 빚을 좀 지셨는데 그게 마이너스 10억까지 가셨던 분이세요. 어머, 어떡해.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매장 한두 개 하면서 그렇게 마이너스 10억까지 가신 건 아니고 이제 네. 매장을 여러 개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맹점을 내준다거나 하면서 좀 대출도 받고 뭐 여기저기 이제 그 융자를 내다 보니까 마이너스 10억까지 가셨는데 음, 어 속된 말로 이제 세상과 이제 연을 끊으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이제 들었는데 네네. 꿋꿋이 이겨내시고 지금은 이제 뭐 그냥 재미있는 말로 이제 플러스 10억이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네네. 돈가스를 팔아서 그렇게 되긴 또 되더라고요. 아, 예, 진짜요? 네, 와.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음, 그분은 지금도 보면 이 습관 자체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게 네. 아침 새벽에 나가셔서 시장에서 매일매일 장을 보시고요. 아, 그렇게 장을 보시고 이제 매장에 가서 또 일을 하시고 이제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혀 있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장사를 했을 때를 되돌아보면 네. 시장에 가지 않고 그냥 그 배달을 시킨다거나 식자재를 아니면 네. 편하게 좀 하려고 그렇게 장사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어떤 좀 안 좋은 습관이 쌓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뭐 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그 습관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처럼 내일부터는 뭐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해야지 이렇게 해도 금방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습관을 만드시는 분들이 뭐 권프로님 비롯해서 정말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그런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챌린지. 네, 그래서 챌린저스 같은 어플을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런 챌린지를 하는 모임 같은 데 가입을 하셔가지고, 단톡방에서 서로 이제 인증을 하고 그런 것들 하시면 본인 의지가 좀 힘들더라도 네.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당장 깔아야겠어요. 네. 지금 마음가짐 뭐 어떤 좀 마음가짐을 갖고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장사를 하면서 필요한 이제 각 부분들에 다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매장 관리라든지 아니면 고객을 만났을 때 응대한다든지 뭐 이런 것과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좀 그런 각 영역들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팁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고객 응대라는 거는 이제 서비스적인 측면이잖아요. 근데 식당에서 맛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서비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비중이 큰 건데, 내가 몸적으로, 마음적으로 멘탈이 무너져 있으면 사실 서비스가 잘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활 습관을 또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매일 술을 마시던 그때에는 손님이 와도 웃기는 웃는데 진심이 나가진 않았어요. 아, 네, 네. 진심이 나가지 않고 또 이제 손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네. 먼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제가 또 술을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제 뭐라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진짜 안 좋은 어떤 행동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를 봤을 때도 조금 생활 습관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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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친다면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진심을 대하는 그런 반응이 나올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식당 운영이라는 게 좀 긴 시간 매장에 매여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신적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배달 매장이라는 게 굉장히 좀 폐쇄적이기도 하고, 네. 홀에서 사람을 만나서 뭐 응대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 요리만 하게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봤을 때는 오히려 주변에 이제 뭐 다른 자영업자분들하고 조금 친목 모임 같은 걸 좀 하면서, 물론 거기에서 뭐 매일 술만 마시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서로 네. 힘든 점도 좀 토로하면서 그렇게 좀 정보 공유 같은 그런 모임을 좀 가져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 저희도 캐시노트에 사장님 페이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장님들에게 필요한 콘텐츠나 정보를 이렇게 저희가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또 공유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들끼리 이렇게 좀 뭐 모이고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이렇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뭐 방법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보통 네. 먼저 다가가기가 힘들거든요. 네. 다들 다가와 주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조금만 그 생각을 바꾸셔서 네. 배운다는 생각으로 네.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사장님들하고는 조금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네, 그러니까 배달 반경이 좀 벗어나는 동네라든지 아니면 다른 상권에 있는 어떤 동종업종의 사장님한테 먼저 이렇게 인사도 하고 서로 이제 좀 친목을 다지는 그런 인사를 건네면 분명히 친해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서로 정보 공유하는 양도 좀 늘어나게 되고 배우는 점도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좀 적극 추천을 드리고, 네. 또 온라인에서 뭐 네이버의 카페 같은 것도 모임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단체 뭐 카카오톡 방도 있기도 한데,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상권에 있는 동종업계 사장님과 이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건프로님 약간 홍보 같지만 캐시노트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동네와 업종별로 사장님들끼리 이제 서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토크라는 공간이 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하거나 혹은 뭐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유선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한정적일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좀 많이 들었던 생각이고, 저도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좀 느꼈던 부분인데, 네. 자신감 있게 본인의 음식에 대해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만든 음식, 뭐 내가 배달하는 음식, 또 우리 매장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좀 자신감 있고 좀 확신에 찬 어떤 그런 카피라이팅을 하셔가지고 마케팅을 하면 좋겠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은 이제, 물론 성격마다 조금 다르시고 상황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좀 네. 많이 약하다라는 걸 좀 느껴서, 조금 확언에 찬,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어떤 짜장면, 그리고 뭐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짬뽕, 뭐 이런 식의 어떤 카피라이팅이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신감에 좀 차서 카피 같은 거를 뽑으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자신에 대한 뭐 확신, 좀 자기 가게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매장의 어떤 확신에 찬 마케팅을 하려면 일단 원재료부터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스스로가 그 음식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려면 원재료가 좋고 내가 먹어도 정말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만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네.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게 조금은 이제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 좀 재료 선택을 할 때에도 조금은 좀 높은 그레이드 등급의 좀 어떤 걸 쓰고,
이게 저렴하게 판다고 해서 사실 요즘은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격을 받으시더라도 좀 제대로 된 거를 좀 고단가로 그리고 이제 테이블 단가나 객단가를 좀 올려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식당에서 다진 마늘 같은 걸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트에 가면은 중국산 냉동 다진 마늘 같은 걸 팔거든요. 네. 사실 그걸 쓰는 것과 아니면 국산 다진 마늘, 내가 다진 마늘 쓰는 것에는 좀 풍미랑 향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금액 차이는 또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이제 좀 저렴하긴 하죠. 중국산 냉동 간마늘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또 뭐 참기름 같은 거 쓸 때 또 직접 이제 짠 참기름이랑 또 그렇지 않은 어떤 중국산 참기름이랑 또 향이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뭐 금액 차이도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식재료들에 있어서 조금 자부심을 느끼고 또 그것들을 고객들한테 좀 알려주는 이제 확언에 찬 마케팅을 할 때 우리 네. 집은 직접 짠 100% 들깨 뭐 참기름을 쓴다. 아니면 우리 집은 뭐 내가 직접 간 간마늘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권프로님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위드 코로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코로나랑 어쨌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언젠가 되게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희망으로 뭔가를 다시 해볼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정말 뭐 앞이 잘 안 보이는 긴 터널을 걸어가고 있다는 마음이 이제 사장님들이 가지신 마음일 텐데 네. 좀 건프로님께서 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제 사장님들에게 그 마지막으로 좀 위로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음, 글쎄요, 이겨내시라는 말을 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도 잘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정부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그 정부에서 하는 조치 자체가 자영업자들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든 조치가 맞아요. 제가 봐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울분을 토하고 힘들어하고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제 저도 공감을 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스스로가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은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 매장을 계속 끌어나갈 수 있을지 이 정도 매출이나 이 정도 순이익이 앞으로 계속 어느 정도 지속된다면 이 매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에는 이제 매장을 정리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업종을 전환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판매 어떤 방식을 바꾸는 게 되는 건데, 좀 네.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좀 그렇게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식당을 정리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게,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공개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동네에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내가 식당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폐업해버리면 주변에서는 약간 식당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 이런 그 좀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전혀 생각지 마시고요. 네. 현실적으로 내가 과연 지금 여기서 계속 손해나고 있는 부분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네, 진짜 중요한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음, 네, 조금은 좀 상황을 좀 현실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음. 이게 좀 많이 와닿는데요. 오늘 말씀해주신 것뿐 아니라 그 유튜브에서 장사 권프로라고 검색을 하시면 권프로님이 오늘 말씀해주신 것 이상으로 이제 좋은 이제 조언들과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권프로님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제가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권프로님, 네, 오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란 주제로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장님들 정말 큰 힘을 얻으시고 또 앞으로 모색할 변화에도 엄청난 이제 좋은 영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권프로님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사장님 전용 팟캐스트 우리 사이는 앞으로도 실제 캐시노트를 사용하시는 사장님들을 모시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사는 이야기, 장사 이야기,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사장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신청해 주세요. 신청 방법은 캐시노트 앱을 여신 뒤에 추천 탭에 추천팀 메뉴를 누르시고 우측 상단에 내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신 뒤 우리 사이 출연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캐시노트 사장님 페이지에는 각종 정책과 뉴스, 사장님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 꿀팁과 노하우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캐시노트는 언제나 사장님 편에서 사장님을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우리 사이